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아침에 아까 이제 두 앙따 지도자의 도원결의 뭐 이런 내용으로 우리 천영우 한반도 미래 포럼 이사장님이 글을 써놓은 걸 갖다가 잠깐 안내해 드렸었는데, 굉장히 참 아주 좀 긴밀하고 좀 치밀하게 추적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많이 깔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라든가 핵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국민들의 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거기에 참석해 가지고 지금 북로의 어떤 그런 그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경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 국회 안에서는 뭘 하고 있냐 그러면은 22대 국회를 열어가지고 개원식도 못했어요. 합의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원래 탄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시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검찰이라든가 경찰 조직으로서는 수사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 있죠. 고위 공직자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뭐 검찰들, 법원 조직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걸 갖다가 탄핵할 수 있는 국회가 탄핵하려면 국회가 가동돼야 되잖아요. 30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 나라 전체의 어떤 살림을 갖다가 살펴보고 그걸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률을 만들어가고 뽑아오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상도 아닌 민간인을 갖다 공무원 만들어갖고 탄핵하겠다는 거야. 살펴보니까 이번엔 방심위원장 탄핵 추진한다. 민간인 방심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해서 정무적으로 바꿔서 개정안 인권위원 타깃 삼는 법안도 내놔.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탄핵하기 위한 유희림 탄핵법을 발의했다. 방심위는 법적으로 독립적인 민간 심의기구로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별도 법안을 만들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역시 탄핵 대상에 속하지 않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겨냥한 김영현 탄핵법도 내놨다. 특정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부문과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이날 방심위원장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준호 의원이네요. 법안은 방심위원장을 탄핵 대상으로 삼기에 방심위원회의 신분을 민간인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헌법이 탄핵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은 재직 중인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도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해 유 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유 위원장이 청구심사, 민원사주 등으로 방심위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뉴스타파의 신학님 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 유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 등 주변인에게 방심위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면서 민간기구 조직 수장의 신분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자는 건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에 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상 방심위를 민간기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정무직 공무원으로 간주해 탄핵 소추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말 그대로 참을 수 없는 탄핵의 가벼움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김상임위원의 탄핵도 벼르고 있다. 국회에 나와 막말을 했다는 이유 등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최근 인권위원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격 요건에 현저하게 위배하는 행위를 지속했을 경우 국회가 인권위원장이나 인권위원회에 대해 탄핵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김 상임위원이 인권위를 인권 훼손의 장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야권의 날선 반응을 하는 등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 사건 검사 3명도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면서 각종 무리수도 나온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기 직전 사퇴하자 민주당은 사람은 없지만 사건은 남아있다며 절차대로 탄핵을 진행할 수 있다. 김영민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강변했다. 이에 한 헌법학자는 헌법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물론 이제 관심이 없고 감정적으로 보는 일부 국민, 특히나 이제 뭐 야당을 지원하는 국민들은 또 박수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운영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있고 그 헌법은 많은 고심 끝에 국가 전 어떤 조직의 가장 기본을 갖다가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그 법률에 의해서 또 다른 법들이 또 만들어지고 하는데 야당이 지금 192명입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자신감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굉장히 또 민주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너무 도가 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정부를 견제하고 또 감시하고 하는 기능 국회가 있죠. 그러한 선을 갖다 적절히 유지하면서 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거나 국민 전체가 혼돈에 빠지거나 그러고 양극화 시켜갖고 양쪽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서로 갈등을 그렇게 하거나 지역적으로 너무 그런 일이 없도록 국민들은 정치하는 여러분보다 조금 뭐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국민들을 선도하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나 나갈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는데 그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만약에 갈라치기를 한다. 만약에 말입니다. 갈라치기를 한다. 그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아니지. 정치인들의 본 모습. 국민들은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딴 쪽을 보고 살고 있더라도 정치인들은 국가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애쓰고 있는 국민들이 보고 우리는 아직 생각을 못했었는데 역시 정치인들은 낫다. 전 세계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는구나. 이런 감탄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치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인들을 존중하고 그래야 우리 정치인들을 신뢰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러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뭐 국가를 염려하고 한다면서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